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日本人の命を守るため、自衛隊が米国の船を守る、それをできるようにするのが今回の閣議決定です。 아베 정부는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해석 변경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는 가기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에도 반격할 권리를 갖게 된 셈인데요. 아베 총리는 결정 직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식 선언하고 이것은 억지력이며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려는 일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새로운 헌법 해석 채택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는데요. 젠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가계 결정 전날인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 위협론을 만들어 국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일본은 지역 평화와 안전을 손상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패전 후 69년 동안 지켜온 평화헌법을 이같이 무력화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에도 근본적인 변동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하루도 쉴 새 없이 벌어지는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도 7월 4일 0시부터 전면 중지하는 것으로 나라의 평화 보장에 대한 남선 당국의 진솔한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금 제안한다. 지난달 30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7월 4일 0시부터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자는 내용의 특별 제안을 남측 정부에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1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제안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얼토당토하는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성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의 평화의 근본적 위협이라며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방위는 특별 제안에서 9월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두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8월 말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연습 계획을 취소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해당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 군사연습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북한의 특별 제안을 단칼에 거부함에 따라 남북 간 경색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거리가 다 한반도 전반을 다 닿기 때문에 그 위협이 있다. 그리고 도발적이고 의도적이다. 북한은 지난 26일과 29일 두 번에 걸쳐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에는 추가로 2발을 더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국내 언론들은 내일인 3일부터 이틀간 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두고 벌인 무력 시위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시 주석이 북한보다 남한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미국 뉴욕타임즈는 29일 기사에서 한국의 언론들이 이 사실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평을 했습니다. 실제로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시 주석의 방문 순서의 연관성에 대한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한다고도 말해 북한의 의도와 중국의 입장 사이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의 추진에도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따른 한중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외교 지형에 대한 부분이 각별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오늘 사전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물론 지역 및 국제 문제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회담 후 발표할 공동 성명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용어 선택에 대한 오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명기할 것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공동의 인식하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강조해온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란 메시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